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오비탈 얘기까지 복습을 좀 했었는데, 오늘은 그 뒤에 주기율표 얘기 나오는 것부터 해서, 보도록 합시다. 네. 아이고. 일단 주기율표, 20번까지 다 외우고 있겠지? 그거를 주기율표 써가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주기율표 얘기 나오면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자반지름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입자반지름 얘기가 나오는데, 입자반지름을 우리가 따지는 이제 영향을 주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자껍질 수고. 자, 이거 뭐라 그랬어? 전자껍질 수가 커질수록 당연히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거고, 그죠? 두 번째가 유효획전화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때 유효획전화라고 하는 거는 쉽게 해서 인력 얘기하는 거지. 알짜 인력 얘기한다고 했고, 유효획전화가 커지면 인력이 커지는 거니까 이번에 반지름이 오히려 작아진다고 했고, 세 번째로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라고 했는데, 반발력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니까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커지면 반지름이 증가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준다. 자, 그 중에서 유효획전화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자, 유효획전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따진다 그랬어? 유효획전화는 핵전하량에서 뭐를 가려막기 효과를 빼면 된다. 그죠? 이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핵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해서 그냥 그 원자 번호 얘기하는 거고, 즉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죠? 원자 번호와 같은 거고. 그지? 이때 가려막기 효과라는 거는 뭐야? 이 전자 사이의 반발력. 그죠? 자, 해서 얘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얘기한다. 그럼 얘네가 향하는 힘은 어떻게 돼? 반대 방향이겠죠? 얘는 그 전자를 원자 중심으로, 원자핵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라면, 이 가려막기 효과는 그 전자를 밀어내는 힘이니까,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니까 빼서 알짜 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유효획전화가 된다라는 거고. 그죠? 이때, 자, 유효획전화는 우리가 그래프를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된다?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유효획전화가 커진다. 우리가 유효획전화 관련돼서 문제 나오는 거는 대부분 이걸로 거의 다 풀려요. 그치? 그래서 같은 어디에서는 족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커질 거고,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질 거고, 그지?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유효획전화가 더 크냐 작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치?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거의 다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나올 때 요거 말고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 여기 X축이 원자 번호입니다. 그러면 자, 원래 핵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원자 번호 얘기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 전하량은 증가하겠지. 그래서 원래는 요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자, 이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주기에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유효획전화는, 그래프를 너무 기울기를 작게 그렸는데. 해볼까? 요렇게, 그 다음에, 핵전하량. 요렇게 그려질 거야. 이게 핵전하량이야.
근데 유효핵 전하량은 어떻게? 요렇게 그릴 거라는 거지. 그지? 이게 유효핵 전하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때 요 차이에 해당하는 거, 이게 뭐야? 이게 가려막기 효과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왜? 전자가 더 많아지니까. 그지? 그러니까 가려막기 효과도 점점 어떻게 돼? 그 차이가 커지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 요런 걸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 유효핵 전하에 대한 얘기인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원자 반지름을 한번 보면, 자, 이거 화면 한번 봐봐. 화면 내려갔냐? 괜찮아? 괜찮아? 아씨, 받침대가 맛이 갔어. 자, 일단 계속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자, 같은 족에서는, 그치?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위로 갈수록 작아지죠.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는 뭐가?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이유는 뭐가?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되니까? 커지니까. 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잘라서 자, 왼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주로 금속이 존재하고 여기에 비금속이 존재한다. 그리고 조심할 건 여기에 수소, 비금속이 하나 있다. 요거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 이제 원자 반지름에 다뤄지는 내용들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야? 이온 반지름 얘기죠? 그지? 그래서 이온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양이온이 되는 경우와 음이온이 되는 경우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지? 자 이제 보통 양이온이 되는 건 금속 원자가 양이온이 되지. 해서 금속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 그지? 그럼 얘가 양이온이 될 때는 어떻게? 전자가 나가겠지. 그죠? 그럼 전자가 나가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나갈 거니까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지? 그래서 자, 금속 원자보다 양이온의 반지름이 더 어떻게 돼? 작겠지. 그죠? 요 얘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온 반지름,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요렇게 할 때, 그치?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이, 그치? 얘가 크다. 그러면, 이걸 봐, 어떻게 표현할까? 금속이 양이온 될 때는 이게 1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 이게 1보다 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봐봐. 지금 양이온의 반지름이 더 작은 거잖아. 그러면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작으니까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돼? 1보다 크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해당하는 거는 뭐가 될 거고, 금속 원자가 양이온 될 때, 그때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물론, 분모 분자 역수로 나타낼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때는 1보다 작아지겠지. 그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또, 자, 비금속 원자가 음이온이 될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되겠니? 자, 전자가 더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음이온 될 땐. 그럼 뭐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증가할 거란 말이지. 그럼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커진다. 그치? 그렇게 되면 음이온의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니까 요 값이 어떻게 돼? 1보다 작게 나타나겠지.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 언제라고? 비금속이 음이온 될 때라고. 그지? 그래서 물론 역수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표현이 돼서 문제 나올 거라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거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입자 반지름에서 나오는 얘기가 등전자 이온이죠. 그지? 자, 등전자 이온이라는 거는 뭐가 전자 개수가 같을 때를 얘기하는데 문제에서 전자 개수가 같다 이렇게는 잘 표현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표현되느냐? 그치? 전자 배치가 같다. 예를 들면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다.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다. 보통 18족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치? 해서 요게 뭐 전자 개수가 같다는 뜻이라고.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요런 이제 등전자 이온으로 문제 잘 나오는 게 누구야? 보통 네온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네온이 있어요. 그럼 네온이 전자 몇 개? 18개. 이렇게 18개 됐을 때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 앞에 산소나 플로린 아니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가끔 뭐 질소도 나오긴 하지만 보통 요 5개로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치? 얘는 이가 음이온, 일가 음이온, 일가 양이온, 이가 양이온, 삼가 양이온 됐을 때 그죠? 자, 그럼 얘네가 기본적으로 뭐가 전자 개수가 같기 때문에 뭐가 아까 여기서 보면 전자 사이의 반발력 같은 거잖아. 전자 껍질 수도 같겠지. 전자 개수 같으니까. 결국 달라지는 거는 뭐가 유효액 전화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요렇게 갈수록 유효 핵 전화가 커지니까 왜?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유효액 전화 커지겠지. 유효액 전화 커지니까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작아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등전자 이온에서는 뭐 할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거야. 그죠? 해서 뭐 요런 게 이제 문제에 나온다든지 됐나? 그래서 요런 게 입자 반지름에서 다뤄지는 얘기들이에요. 그치? 자, 일단 이렇게 필요한 거 필기하시면 사진 찍어 놓으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이온화 에너지 얘기 나오지? 그죠? 이온화 에너지 또 봅시다. 개념 살짝 복습해보고. 자, 이번에는 자, 이온화 에너지 얘기 나오는데 그 이온화 에너지 얘기 나오면서 여러분들 그 앞에 우리 지난번에 봤던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있지? 거기서 연결돼서 문제 나올 만한 게 하나 있어. 그거는 좀 이따 이게 그 내용이 나오려면 이단원이 통째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치? 자, 일단 그건 좀 이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봅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얘는 그치? 기체 상태에 원자 1몰이 있을 때, 그치?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어디? 무한대 껍질로. 그지? 무한대 껍질이라는 거는 뭐야? 원자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나갈 때 뭐하는? 흡수하는 에너지. 이걸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앞에 나왔던 그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하고 연결지어서 나오게 되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블라블라 무한대 껍질까지 갈 때
전자가 여기 있다. 그치? 자, 이때 자, 이게 지금 수소 원자 모형이라고 합시다. 수소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면 그치? 여기서 여기 있던 전자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수소, 그지? 얘가 어디로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야. 그지? 자,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여기 무한대 껍질에 있던 전자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지? 이때 요게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312 킬로줄 퍼 몰 이렇게 된단 말이지. 됐어요,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자, 근데 이게 뭐가 같다는 거야? 이게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지? 전자 하나니까 바닥 상태 전자라면 첫 번째 껍질에 있을 거고, 얘가 어디로? 무한대 껍질로 갈 때 흡수하는 에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게 뭐다? 이온화 에너지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서 문제 나올 때 요렇게 이제 그림이 나오고 나서 얘는 뭐하고 같다? 이온화 에너지와 같냐?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 용어가 나올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런 얘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온화 에너지 얘기가 요렇게 나오고 나면 이제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어디로 그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선생님 뭐 전자껍질 막 그래서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치? 결과적으로 이온화 에너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뭐가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 뭐 한다?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건데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지? 자, 그래프로 또 한번 보게 되면 그래프에서 같은 주기에서 요렇게 갈수록 그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리튬이다. 여기가 네온이다. 하면 요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아래로 갈수록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여기가 나트륨이고 여기가 뭐 아르곤이 될 거고. 물론 여기 주기율표 전체에서 이온화 에너지 가장 큰 놈은 누구야? 헬륨이 가장 큰 거예요. 가장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질 거고. 그죠? 같은 어디에서 족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네온 아르곤 갈수록 작아질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가서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어디에서? 여기. 에서 무슨 현상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죠? 그게 어디? 2족과 13족. 15족과 16족에서 예외가. 그죠? 기본적인 패턴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게 맞지만 이런 데서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왜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니? 라고 하는 걸 간단히 봤었는데 그것도 오늘 간단히 한번 봅시다. 자, 일단 2족보다 13족이 더 큰 이유는 자, 2족에 이제 대표적으로 베릴륨이 나오고 13족에 붕수가 나오면 베릴륨은 전자가 어디에서 나간다 그랬어? 얘는 s-오비탈에서 전자가 나갈 거고 얘는 p-오비탈 전자가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무슨 차이 때문에? 오비탈의 에너지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왜? 베릴륨은 ES-오비탈에서 전자가 나가고 얘는 EP-오비탈에서 전자가 나가는데 ES-오비탈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 더 작잖아. 더 작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죠? 이제 그런 이제 에너지 차이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15족과 16족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질소하고 산소를 예로 들면 얘네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야? 전자 사이에 반발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질소는
홀전자 있던 게 그냥 전자가 나가는 거지만 산소는 어떻게 질소는 요렇게 전자 하나 있는 게 나가는 거지만 산소는 전자 두 개 있던 거 중에 하나가 나가는 거니까 다 남아있는 전자가 얘를 밀어낸다 그랬지. 반발력으로.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더 적게 든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도 우리가 봤었는데 아마 뭐 오늘 푸는 뭐 수특이나 아니면 자유스토리나 이런 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데서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고,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극히 내신에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리고 요새는 잘 물어보진 않아. 근데 또, 그것도 또, 아예 안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한번 그냥 듣고는 넘어가야 돼. 그치?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들.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저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많이 그려서 문제를 풀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죠? 여기는 그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지? 요렇게 해서 문제를 많이 푼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누구도 더 큰지 작은지 이런 게 비교하는 게 문제 나오는데, 자, 요거 할 때 얘가 이제 2주기고 얘가 이제 3주기죠. 2주기하고 3주기하고 요 그래프 사이에 높이를 좀 잘 맞춰줘야 되는데, 당연히 어디가 3주기가 조금 더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데, 특히 어디하고 산소하고 염소 있죠? 염소가 실제 값이 산소보다 약간 아래에요. 높이를 그런 식으로 조금 맞춰주면 돼. 알았지? 그래서 얘는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그냥 이제 이온화 에너지라면 사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거는 뭐 때문에?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좀 있게 나오죠. 그지? 그 얘기는 이거 지우고 봅시다. 자, 또 필요한 거 필기 하시는 사진 찍어 놓으시고. 자, 됐어요? 요거는 지워 또 그리지 뭐. 자, 그래서 볼 거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예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야? 전자가 이제 하나만 나가는 게 아니겠죠. 전자 이제 계속 뭐 예를 들면 뭐 2가양 이온이다 그러면 전자 2개 나가야 될 거고 3가양 이온은 전자 3개 나가야 될 거니까 그래서 전자가 나갈 때마다 필요한 흡수하는 에너지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자, 원자 M이 있는데 자, 얘가 1가 양이온 될 거다. 그럼 전자 하나가 이렇게 나가야겠죠. 그지?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 그걸 제1 이온 에너지라고 한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1가 양이온이 됐는데 그지? 얘가 전자가 하나가 더 나가서 2가 양이온이 될 거다. 이때 흡수하는 이온화 에너지 그걸 제2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는 거고. 그죠? 또 마찬가지로 얘가 요렇게 와서 2가 양이온인데 여기서 전자가 하나 더 나가서 그지? 자, 그러면 그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제3 이온화 에너지 이런 식으로 간다. 그죠? 자, 그래서 뭐하고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제4 이온화 블라블라블라 갈 때 이때 크기가 어떻게 된다? 요렇게 그죠? 전자가 하나씩 나갈 때마다 흡수돼야 되는 이온화 에너지는 더 크다. 그죠? 자, 그때 여기에서 뭐 하는 데가 요렇게 급증하는 데가 생긴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요 급증하는 구간 여기가 뭐를 나타내는 거다? 전자 껍질이 바뀐다. 여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급증한다는 건데, 자, 얘가 전자 껍질이 바뀐다? 그럼 그 얘기가 뭐를 나타낸다 그랬어? 앞에 나갔던 요게 전자 두 개 나간 거죠? 얘네가 뭐에 대한 얘기란 얘기야? 원자과 전자에 대한 얘기라는 거고. 따라서 얘가 뭐라는 거? 이족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문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원자가, 이게 이제 금속 M이라고 계속 합시다. 이 금속 M이 뭐가?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되기 위해서, 자, 흡수하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그럼 얼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E1 플러스 E2만큼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해서, 이제, 요런 것도 이제, 보기 중에 하나로 개념적인 걸로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여하튼 해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갈수록 커진다. 두 번째는 급증할 때 전자 껍질 바뀐 거다. 그지? 요게 기본 얘기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 나올 때, 얘네들을 비교할 때, 그죠?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죠? 자. 그러면 얘 다시 보면, 자. 여기가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이렇게 갈 건데, 자, 얘네가 뭐가 되면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되면 뭐하라 했어? 옆으로 한 칸씩 밀라 그랬지? 그럼 리튬은 저 위로 저 세상으로 올라가 버릴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하고 나트륨이 여기로 올라와 버리겠지.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 다음에 칼륨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제3이온화제는 어떻게 하면 돼? 옆으로 또 한 칸씩 밀면 되겠지. 그죠? 해서 요 그래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치? 이걸 잘 써먹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이때 자, 여기에서 봐봐. 첫 번째로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요런 거. 자, 나트륨, 네온, 나트륨의 제1 이온화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의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봐라. 그럼 누가 더 커? 여기 더 크겠죠? 그지? 두 번째, 나트륨의 자, 제2 이온화 에너지하고 마그네슘의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봐라. 그럼 여기서 따져야지. 나트륨 여기 있고 마그네슘 여기 있으니까 얘가 더 크겠죠? 그지?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자, 질소하고 예를 들면 질소의 제1 이온화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질소의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봐라. 그럼 누가? 얘가 더 크겠지. 네 번째, 자, 이번에는 누구를 해볼까? 질소의 제1 이온화 에너지하고 탄소의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봐. 이러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면. 예? 이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잘 물어보진 않아.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은, 자, 제1 이온화 에너지끼리 비교할 때, 저 그래프, 왼쪽에 있는 그래프 쓰면 되죠. 제2 이온화 에너지끼리 비교할 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쓰면 되겠지. 자, 이거는 제1과 제2인데, 같은 원소에 대한
그지? 비교잖아. 이건 그래프 볼 필요도 없죠. 같은 원소에서는 1차, 2차, 3차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그지? 근데 질소의 제1과 탄소의 제2, 저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를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서로 다른 원소를. 이렇게 문제 잘 물어보지 않는다고. 물론 굳이 비교하려면 따져볼 수는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그게 좋은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애들이 이런 거 나오면, 그치? 봐봐. 질소는 여기 있고, 질소의 제1, 탄소의 제2는 여기 있네? 그지? 그럼 질소가 더 크겠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한다고. 질소가 여기 있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저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를 비교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잘. 그런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치? 그거 할 때는 좀 신중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냥 단순하게 이 그래프 보고 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딱딱딱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럴 때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알았지? 라는 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또 나오는 거 중에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어요. 그치? 예를 들어서, 제1 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보기 중에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이 얘기가 나오면. 저거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자, 뭐를 생각해야 돼? A가 1족이니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자, 요 값이 크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제1 이온 에너지보다 제2 이온 에너지의 값이 크다는 얘기지? 훨씬 클수록 더 크겠지? 요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급증할 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자 하나 나가고 전자 껍질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얘가 1족일 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요 A가 1족인지를 먼저 봐야 돼.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A나 B가 둘 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이거 보통 맞는 말로 나옵니다. 시간 없으면 맞다고 해 이렇게 물어보면. 알지? 그런데 만약에 봤더니 B가 1족이야. A는 1족이 아닌데 그럼 이거 무조건 틀린 거지. 그지? 근데 A도 1족이 아니고 B도 1족이 아닐 때가 있어. 그때는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요 A가 자 13족이거나 아니면 16족인 경우를 비교해 봐야 돼요. 13족이나 16족이 누구야? 역전되는 애들. 얘네. 자, 쟤네가 왜? 요 첫 번째 건 바로 이해되죠? 1족이니까 요 값이 크겠지? 자, 요 두 번째 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질소하고 산소를 한번 봅시다. 자, 이때, 자, 질소의 제1 이온화 에너지하고 저거랑 깔맞춤을 한번 해보자. 자, 질소의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있고, 이게 제1 이온화 에너지예요. 산소의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있는데 질소가 어때? 산소보다 크지? 근데 제2 이온화 에너지 오면 어떻게 돼? 이번엔 산소가 질소보다 커요. 그지? 질소의 제2 이온화 에너지보다 당연히 같은 질소에서는 갈수록 커질 테니까 산소의 제2 이온화 에너지 산소의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단 말이야. 그지? 그때 자 얘네 둘의 제1분의 제2 얘네 둘의 제1분의 제2 비율이 누가 더 커? 이게 더 크겠지. 값을 우리가 모르겠지만 딱 봐도 얘가 비율이 더 커 보이잖아. 요 비율이.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게 A가 더 크다. 만약에 1족이 없다면 그 다음에 산소 얘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해서 되고. 자, 요 얘기를 이제 응용해서 한번 보면, 자, 요 얘기 계속 이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제2분의
제3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 이건 이족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해서 뭐 요런 거라든지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만약에 근데 이족이 없어. 그럼 누구 생각해야 돼? 똑같아. 얘네 자체를 옆으로 한 칸 더 밀어요. 왜? 제2, 제3 나왔으면 이제는 이 역전관계에 있는 게 누가? 산소 플로린이잖아. 그럼 그때는 저게 플로린 아니면 플로린이나 탄소 얘네 아닐까? 그 옆으로 한 칸씩 밀으면 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해서 자, 이 순차 이온 에너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봐야 되고, 자 일단 그리고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우고 필요한 거 필기하지 사진 찍어 놓으시고. 지워요. 자, 주기율표가 있다면, 해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유효액 전하가 커진다. 그리고 여기에 요 이온화 에너지에 여기 예외가 있다는 거지. 2족이 13족보다 크다. 15족이 16족보다 크다. 그 다음에 자 같은 전자 개수를 등전자 이온에서는 요렇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뭐한다?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주기율표에서 나타나는 주기적 성질이라는 거는 이런 걸 배우는 거야. 그치? 여기에 이제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3단원에 가면 전기음성도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3단원의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지? 전기음성도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치?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자히스토리에 있는 문제 풀다 보면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올 거야. 알았지? 왜냐면 그 자히스토리에 있는 고3 문제들은 2, 3단원 다 통합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뭐가? 전기음성도가 커진다. 요런 말이 나오면 그냥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자, 요렇게 가는 거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나올 때 좀 애매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에서, 자,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원소와 여기에 있는 원소 예를 들어서 얘가 2주기 3주기라고 해봅시다. 얘네 둘을 누가 반지름이 더 크니? 라고 얘기하면 뭐 A하고 B라고 할까요? 얘네 둘을 비교하면 이건 비교가 가능해. 그죠? 그런데 얘네가 어떻게 나오면 자 여기 C라고 하는 놈하고 D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얘네들을 비교하는 건 좀 애매하지. 그죠? 그러니까 주기적인 성질 패턴에서 벗어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조금 어려워 이런 거. 나도 어려워 이런 거는.
해서 이런 거 나오는 거 중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동안에 한 두어 문제 정도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야. 이제 고3들 문제들 중에서 그때 그 경계로 삼는 걸 알루미늄 정도로, 그냥 알루미늄보다 뒤에 있으면 더 작다고 보시면 돼요. 리튬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리튬이야. 얘가 알루미늄이야. 그럼 요 뒤에 있으면 얘보다 전자 껍질이 더 많지만 더 작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문제 이렇게 자주 나올 편 하지만 조금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 이럴 때는. 알지? 그 다음에, 자, 뭔가 패턴에서 안 맞는 애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봤던 거 중에서 한번 보면, 이런 애들 한번 볼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요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탄소, 질소, 그 다음에 플루오린 요렇게 한번 볼까? 탄소, 질소, 플루오린 얘네들을 한번 봤을 때 얘네들에서 자 원자 반지름이다. 원자 반지름이면 누가 탄소가 제일 클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 플루오린 요렇게 갈 건데, 그지?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다. 이온화 에너지 탄소, 질소, 플루오린 요 순서로 갈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만약에 얘네가 탄소, 질소, 산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 탄소, 질소, 산소 가는 게 맞는데 얘네 이온화 에너지가 탄소, 그지? 그 다음에 산소, 질소 이렇게 가겠지? 뭔가 패턴이 지금 안 맞죠? 그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탄소, 질소, 플루오린, 뭐 산소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고, 그지? 얘가 문제에서 여기 A, B, C가 있다. 근데 원자 반지름이 A, B, C 이렇게 되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A, B, C 이렇게 가더라. 근데 여기에 A, B, C가 있다. 얘는 A, B, C 요 순서로 가는데 얘는 A, C, B 이렇게 가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만 얘는 패턴에 좀 어긋나는 게 생기잖아. 그지? 근데 원자 반지름에서 우리가 예외가 있진 않은데, 그지? 지금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이러면 우리가 뭘 의심해야 돼? 아, 이게 지금 역전되는 애들을 포함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13족이나 16족 같은 애들을 포함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눈치채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에서 왜냐하면 원자 반지름이나 뭐 유액전화나 이런 거는 우리가 따로 예외를 우리가 두진 않았었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가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패턴에서 뭔가 좀 벗어나는 애들이 있으면 특히 저 이온화 에너지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뭐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 자, 일단 여기까지 필요한 거 필기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고 녹화는 여기까지 합시다.